첫 번째 부분. 부산의 겨울 바다는 유난히 차가운 금속성을 띈다. 해운대의 백사장을 가로질러 불어오는 바람은 살을 애듯 날카롭고 파도는 일정한 박자로 모래를 핥으며 무언가 잃어버린 것들을 끊임없이 되새김질한다. 31살의 지호는 그 바닷가 끝자락에 서서 멀리 수평선을 바라보다 있었다. 그의 주머니 속에는 낡은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다. 오래전 헤어진 누군가가 남긴 듯한 이제는 글씨조차 희미해진 메모였다. 지호는 그 메모를 만지작거리며 자신이 왜 이곳에 서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었다. 기억이란 때때로 축복보다 저주에 가깝다. 잊고 싶은 순간일수록 뇌세포 구석구석에 뿌리를 내리고 평온한 일상의 틈바구니를 비집고 나와 독초처럼 자라나기 때문이다. 지훈에게는 그런 기억이 있었다. 그것은 10살 무렵의 어느 여름날 시장통의 소란함 속에서 놓쳐버린 어머니의 따뜻한 손바닥 감촉이었다. 그날 이후로 지훈의 세계는 색을 잃었다. 사람들은 시간이 약이라고 말하지만 지훈에게 시간은 상처를 덮는 야연 딱지에 불과했다. 건드리면 언제든 피가 터져 나올 것 같은 위태로운 평화였다. 그는 성인이 되어서도 깊은 관계를 맺지 못했다. 누군가와 가까워지려 하면 어김없이 그 여름날의 습한 공기와 소금기 섞인 바람 냄새가 코끝을 스쳤다. 그러면 그는 반사적으로 뒷걸음질을 쳤다. 다시는 그 손을 놓치는 아픔을 겪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그를 살아가게 하는 것 또한 그 기억이었다. 그 손을 다시 잡을 수만 있다면, 혹은 누군가 그날의 나에게 괜찮다고 말해줄 수만 있다면 지호는 비로소 진짜 어른이 될 수 있을 것 같았다. 바닷바람이 더욱 거세졌다. 지호는 코트깃을 세우며 발길을 돌렸다. 시내로 들어서자 화려한 조명들이 연말에 들뜬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사람들은 저마다 짝을 지어 웃고 떠들며 지나갔다. 그 속에서 지호는 마치 투명 인간이 된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수많은 인파 속에 섞여 있어도 그 누구와도 연결되지 못한 채 부유하는 기분. 그때였다. 골목 어귀에 자리 잡은 작은 찻집에서 흘러나오는 은은한 차 향기가 지훈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찻집의 이름은 기억의 정원이라는 다소 진부하면서도 묘한 이끌림이 있는 곳이었다. 지훈은 홀린 듯 그곳에 문을 열고 들어갔다. 딸랑거리는 종소리와 함께 따뜻한 공기가 지훈의 뺨을 감쌌다. 내부는 생각보다 아담했고 벽면 가득 오래된 책들과 말린 꽃들이 장식되어 있었다. 카운터 뒤편에서 머리가 희끗한 노인이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그를 맞이했다. 어서 오세요. 밖이 무척 춥지요. 노인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지훈은 어색하게 목례를 하고 구석진 자리에 앉았다. 메뉴판을 보기도 전에 노인이 따뜻한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찻잔을 들고 다가왔다. 주문도 안 했는데요. 지훈의 말에 노인은 그저 허어 웃으며 찻잔을 내려놓았다. 손님 같은 표정을 한 분들에게는 이 차가 제격입니다. 마음을 진정시켜주는 허브차예요. 지훈은 찻잔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다. 온기가 손바닥을 타고 전해지자 팽팽하게 긴장했던 어깨가 조금씩 내려앉았다. 차를 한 모금 마시자 입안 가득 쌉싸름하면서도 달콤한 향이 퍼졌다. 노인은 지훈의 맞은편 자리에 조용히 앉아 창밖을 보았다. 부산 바다는 참 오묘해요. 모든 것을 받아주면서도 또 모든 것을 밀어내지요. 노인의 말에 지훈은 고개를 숙였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게 기억인지 아니면 망상인지 잘 모르겠어요. 지훈이 혼잣말처럼 내뱉었다. 노인은 천천히 시선을 돌려 지훈을 바라보았다. 기억은 생물과 같아서 우리가 어떤 눈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모습이 바뀝니다. 아픈 기억이라고 해서 꼭 도망칠 필요는 없어요. 그 아픔 속에 손님을 기다리는 진짜 본인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지호는 찻잔 속의 일렁이는 물결을 내려다보았다. 기억 속의 어린 지호는 여전히 시장통 한복판에서 울고 있었다. 엄마의 치맛자락을 놓친 순간 세상의 소음이 일시에 꺼지고 오직 자신의 심장 소리만 크게 들리던 그 공포. 지호는 그 아이에게 다가가고 싶었지만 늘 그 직전에 눈을 감아버렸다. 노인은 지훈의 흔들리는 눈빛을 읽은 듯 말을 이었다. 혼자서는 힘들 겁니다. 누군가 곁에서 그 아이의 손을 함께 잡아줄 친구가 필요하겠지요. 지훈은 고개를 들어 노인을 보았다. 하지만 제 곁에는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스쳐 지나갈 뿐이죠.
제가 너무 차가워서일까요? 아니면 제가 너무 겁이 많아서일까요? 노인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친구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손님이 아프다고 말할 때 왜 아픈지 묻지 않고 그냥 옆에 앉아 있어 주는 사람, 손님의 긴 침묵을 어색해하지 않고 함께 견뎌주는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지우는 그 말이 가슴에 박혔다. 평생 그런 존재를 갈구해 왔는지도 모른다. 자신의 상처를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도 그저 그 상처의 깊이를 짐작하며 곁을 지켜줄 사람. 지우는 문득 가방 속에서 꺼내 놓았던 휴대전화를 내려다보았다. 그곳에는 누군가에게 보내지 못한 수많은 메시지들이 임시 저장함에 쌓여 있었다. 나 너무 힘들어. 누구라도 좋으니 내 이야기를 들어줘. 제발 나 좀 여기서 꺼내줘. 지우는 용기를 내어 자판을 두드렸다. 그가 찾고 있는 것은 완벽한 해결사가 아니었다. 그저 자신의 아픔을 증명해 줄 산증인이자 현실로 돌아오는 길을 잃지 않게 붙잡아 줄 닭과 같은 존재였다. 부산이라는 거대한 도시 속에서 누군가는 자신과 비슷한 진동수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을 거라 믿고 싶었다. 지우는 아주 짧은 글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렸다. 부산에 사는 31살입니다. 과거의 아픈 기억에서 벗어나 원래의 나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함께 해줄 친구가 필요합니다. 그저 옆에 있어 줄 수 있는 분이라면 누구든 괜찮습니다. 글을 올리고 나자 심장이 터질 듯이 뛰기 시작했다. 누군가 비웃지는 않을까, 혹은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받지는 않을까 두려움이 엄습했다. 하지만 노인은 그저 묵묵히 차를 리필해 줄 뿐이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지온의 휴대전화가 짧은 진동을 일으켰다. 알 수 없는 긴장감 속에서 확인한 메시지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저도 그 바다를 보고 있었어요. 지금 어디신가요? 지온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모르는 이의 짧은 답장 하나가 얼어붙었던 지온의 마음 한구석을 녹여내리고 있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보냈다. 기억의 정원이라는 착집에 있습니다. 지온은 창밖을 보았다. 어둠이 짙게 깔린 부산의 거리는 여전히 차가워 보였지만 착집 내부의 노란 조명은 지온을 따뜻하게 감싸 안고 있었다. 이제 곧 누군가 이 문을 열고 들어올 것이다. 그가 누구든 상관없었다. 자신처럼 상처를 안고 있든 아니면 남의 상처를 보듬을 만큼 넉넉한 사람이든 상관없었다. 중요한 것은 누군가 자신의 부름에 응답했다는 사실 자체였다. 지우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허브차의 잔향이 폐부 깊숙이 스며들었다. 노인은 어느새 카운터로 돌아가 클래식 음악을 나지막하게 틀었다. 첼로의 낮은 선율이 찻집 안을 가득 채웠고 지우는 처음으로 기억 속의 어린 지훈과 눈을 마주할 준비를 시작했다. 찻집의 문에 달린 작은 종이 다시 한번 청량한 소리를 내며 흔들렸다. 지우는 고개를 돌려 문 쪽을 바라보았다. 차가운 겨울 공기와 함께 들어온 사람은 베이지색 코트를 입고 목도리를 칭칭 감은 한 남자였다. 그는 지훈과 비슷한 또래로 보였고 안경 너머의 눈매가 선하면서도 어딘지 모를 쓸쓸함을 머금고 있었다. 남자는 조심스럽게 가게 안을 살피더니 구석에 앉아있는 지훈과 눈이 마주쳤다. 지훈은 직감적으로 그가 메시지를 보낸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남자는 느린 걸음으로 다가와 지훈의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다. 혹시 글 올리신 분인가요? 목소리는 나직하고 차분했다. 지훈은 말 대신 고개를 끄덕였다. 남자는 코트를 벗어 옆자리에 두고 자리에 앉았다. 저는 현우라고 합니다. 32살이고요. 저도 근처 해운대 바닷가를 걷다가 우연히 글을 봤어요. 현우의 자기소개는 짧았지만 담백했다. 지훈은 자신의 이름을 말하려다 잠시 망설였다. 지훈입니다. 31살이고요. 두 사람 사이에는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노인은 어느새 다가와 현우에게도 따뜻한 차 한 잔을 내어주었다. 마치 이 만남을 미리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노인의 표정은 평온했다. 현우는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김을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먼저 입을 열었다. 제가 왜 연락을 드렸는지 궁금하시죠? 사실 저도 누군가가 필요했거든요. 부산에서 나고 자랐지만 때로는 이 도시가 세상에서 가장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지우는 현우의 말에 공감하며 찻잔을 만지작거렸다. 맞아요. 아는 길이고 매일 보던 바다인데 문득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모를 때가 있죠.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픈 점을 보고 원래대로 돌아가고 싶다고 하셨죠. 그 말이 제 마음을 쳤어요. 보통 사람들은 아픈 걸 피하려고만 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보려고 한다는 건 정말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니까요. 지우는 현우의 눈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혼자서는 도저히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들어가면 영영 못 나올 것 같아서 무서웠어요. 그래서 누군가 밖에서 줄을 잡아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제가 길을 잃지 않게 말이죠. 현우는 부드럽게 웃었다. 제가 그 줄을 잡아드리는 역할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줄 옆에서 같이 기다려 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지우는 그 말에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다. 거창한 위로보다 옆에 있어 주겠다는 약속이 그에게는 더 절실했기 때문이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차를 마시며 각자의 단편적인 이야기들을 나누었다. 지우는 자신이 겪고 있는 기억의 파편들에 대해 조금씩 입을 뗐다. 어린 시절의 시장통, 놓쳐버린 손, 그리고 그 이후로 멈춰버린 자신의 시간들에 대해. 현우는 중간에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경청했다. 그의 경청은 마치 깊은 수렁에 빠진 지훈에게 내미는 조용한 손길 같았다. 지훈의 이야기가 이어질수록 찻집 안의 공기는 더 깊고 밀도 있게 변해갔다. 지훈은 자신이 왜 부산을 떠나지 못하는지도 털어놓았다. 혹시라도 그 손을 놓쳤던 그 장소에 다시 가면 그때의 어머니를 만날 수 있을 것 같다는 막연한 기대 때문이었죠. 하지만 갈 때마다 제가 마주하는 건 늙고 지친 제 자신뿐이었어요. 현우는 지훈의 고백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다. 지훈 씨, 기억은 장소가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저장되는 것 같아요. 그 시장통은 변했을지 몰라도 지훈 씨 안에 있는 그 아이는 여전히 그 시간에 멈춰 서서 울고 있는 거겠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아이를 지금의 시간으로 데려오는 일일 거예요. 밤이 깊어갈수록 찻집 밖의 가로등 불빛은 더 선명해졌다. 지훈은 현우와 대화를 나누며 처음으로 자신이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는 안도감을 느꼈다. 현우 또한 자신의 아픔을 조금 내보였다. 그는 소중한 친구를 사고로 잃은 뒤로 한동안 사람들과 담을 쌓고 지냈다고 했다. 누군가를 좋아하게 되면 또다시 잃게 될까 봐 두려웠던 거죠. 그래서 지훈 씨의 글을 보고 동질감을 느꼈나 봐요. 상처 입은 사람들끼리는 서로의 냄새를 맡는 법이니까요. 현우의 농담 섞인 말에 지훈은 처음으로 옅은 미소를 지었다. 두 사람은 찻집을 나와 밤거리를 나란히 걸었다. 부산의 밤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혼자 걸을 때의 시린 느낌은 아니었다. 지훈은 옆에서 걷는 현우의 그림자를 보며 누군가의 존재가 주는 무게감이 이렇게 든든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들은 남포동의 번화가를 지나 자갈치 시장 쪽으로 향했다. 지훈이 가장 두려워하면서도 그리워하는 장소였다. 시장의 비릿한 냄새와 상인들의 거친 목소리가 섞여드는 그곳에서 지훈은 다시금 어린 날의 기억과 마주했다. 현우는 지훈의 보폭에 맞춰 천천히 걸으며 그의 곁을 지켰다. 지훈 씨, 저기 보세요. 현우가 가리킨 곳에는 늦은 밤까지 불을 밝힌 국밥집들이 늘어서 있었다. 우리 저기서 국밥 한 그릇 할까요? 따뜻한 국물을 먹으면 마음도 좀 더 단단해질 거예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집 테이블에 마주 앉은 두 사람은 말없이 숟가락을 움직였다.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자 지훈은 비로소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꼈다. 기억 속의 추위가 조금씩 가시고 있었다. 지훈은 현우에게 카톡 아이디를 물어보려다 이미 알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웃음을 터뜨렸다. 제 아이디가 좀 유치했죠? 친구의 난이. 현우도 같이 웃었다. 아니요. 가장 솔직한 아이디였다고 생각해요. 덕분에 제가 여기 있잖아요. 시사를 마치고 나온 두 사람은 부두 근처의 벤치에 앉았다. 배들이 정박해 있는 어두운 바다 위로 윤슬이 반짝였다. 지훈은 이제야 자신의 아픈 점을 똑바로 쳐다볼 준비가 조금 된 것 같다고 말했다. 현우 씨를 만나서 그런지 그 기억이 더 이상 저를 잡아먹을 것 같지는 않아요. 현우는 지훈의 어깨를 툭 쳤다. 이제 시작이죠. 앞으로 우리가 자주 만나서 그 기억들을 하나씩 꺼내서 햇볕에 말리기로 해요. 눅눅해진 마음을 뽀송뽀송하게 만드는 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지훈은 그 우리라는 단어가 너무 좋아서 마음속으로 몇 번이고 되뇌었다. 헤어지기 전
현우는 지훈에게 작은 제안을 하나 했다. 내일도 시간 되시면 같이 그 시장에 가볼까요? 낮에 활기찬 시장 말이에요. 지훈 씨가 무서워했던 그 장소를 새로운 추억으로 덮어버리는 거죠. 지훈은 잠시 망설이다가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가고 싶어요. 혼자서는 못 갔던 그 길을 현우 씨와 같이 가보고 싶습니다. 두 사람은 다음 날 약속을 잡고 각자의 집으로 향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지훈은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아까보다 훨씬 편안해진 표정이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현우에게 메시지를 남겼다. 오늘 정말 고마웠습니다. 덕분에 오랜만에 편히 잠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잠자리에 누운 지훈은 눈을 감았다. 여전히 시장통의 소음이 들려왔지만 이제는 무섭지 않았다. 기억 속의 어린 지훈이 울고 있을 때 환영 속에서 현우와 닮은 어른 지훈이 다가가 아이의 손을 잡았다. 괜찮아, 이제 혼자가 아니야. 지훈은 꿈결 속에서 누군가 자신의 등을 토닥여주는 듯한 평온함을 느끼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그것은 아주 오랜만에 찾아온 아픔이 없는 완전한 휴식이었다. 부산의 밤은 깊어갔고 두 남자의 새로운 우정은 그렇게 차가운 겨울 바다 위에서 따뜻한 불꽃처럼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부산의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지만 바닷바람은 어제보다 훨씬 매서웠다. 지훈은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자갈치 시장 입구에 도착했다. 수십 년간 발길을 멀리했던 곳이었다. 비릿한 바다 내음과 갓 잡아 올린 생선들의 펄떡거림, 상인들의 우렁찬 외침이 뒤섞인 이곳은 지훈에게 언제나 거대한 미로 같았다. 사람들의 어깨가 부딪힐 때마다 지훈은 움찔거리며 주머니 속에 손을 꽉 쥐었다. 그때 멀리서 현우가 손을 흔들며 다가왔다. 현우는 어제와 같은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지훈의 불안을 살피는 세심함이 서려 있었다. 일찍 오셨네요, 지훈 씨. 몸은 좀 괜찮으세요? 현우의 물음에 지훈은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잠은 잘 잤는데 막상 여기 오니까 다시 심장이 뛰네요. 현우는 지훈의 옆으로 다가와 보폭을 맞췄다. 당연한 거예요. 수십 년을 피해 온 곳인데 아무렇지 않다면 그게 더 이상한 거죠. 오는 제가 옆에 있으니까 딱 세 걸음만 더 깊숙이 들어가 봅시다. 두 사람은 천천히 시장 안으로 발을 들였다. 바닥에 고인 바닷물이 신발 끝에 튀고 좁은 골목 사이로 오토바이가 아슬아슬하게 지나갔다. 지훈은 자기도 모르게 현우의 소매 끝을 살짝 잡았다. 기억 속의 그날도 오늘처럼 활기찬 시장이었다. 어린 지훈은 어머니의 장바구니에 매달린 채 화려한 색깔의 사탕 가게에 정신이 팔려 있었다. 잠깐, 정말 아주 잠깐이었다. 손을 놓친 것은 찰나였고 다시 고개를 들었을 때 어머니의 뒷모습은 수많은 인파 속으로 녹아내리듯 사라져 버렸다. 지훈은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걸었다. 지훈 씨, 지금 저기 빨간 파라솔 보이세요? 현우의 목소리에 지훈은 정신이 번쩍 들었다. 지훈이 멈춰 선 곳은 공교롭게도 예전에 사탕 가게가 있었던 자리 근처였다. 지금은 낡은 신발 가게로 변해 있었지만 지훈은 본능적으로 이곳이 그 지점임을 알아차렸다. 여기였어요. 제가 엄마 손을 놓친 곳이요. 지훈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현우는 아무 말 없이 지훈의 곁에 멈춰 섰다. 지훈은 눈을 감았다. 시끄러운 시장의 소음이 멀어지고 10살 소년의 울음소리가 귓전을 때렸다. 엄마를 부르짖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갈라져 있었다. 지훈은 그 기억 속에 웅크리고 있는 어린 자신을 바라보았다. 그 아이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아무도 오지 않는 골목 끝을 바라보다 있었다. 지훈의 뺨을 타고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다. 그때 따뜻한 온기가 지훈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현우가 그의 어깨를 든든하게 짚어주고 있었다. 지훈 씨, 이제 그 아이한테 말해줘요. 혼자 기다리게 해서 미안하다고. 그리고 이제 내가 왔으니까 괜찮다고요. 현우의 나직한 목소리는 마치 주문처럼 지훈의 마음을 파고들었다. 지훈은 입술을 달싹였다. 얘야, 많이 무서웠지. 오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 지훈은 마음속으로 어린 자신을 꽉 껴안았다. 신기하게도 그 순간 가슴을 옥죄던 답답함이 조금씩 풀어지는 기분이 들었다. 시장의 소음이 다시 들려오기 시작했다. 그것은 더 이상 공포의 소리가 아니라
치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명력 넘치는 소리였다. 두 사람은 시장 골목을 벗어나 바다가 바로 보이는 방파제 쪽으로 걸어 나갔다. 지우는 한결 가벼워진 표정으로 바다를 바라보았다. 현우 씨 덕분이에요. 혼자였다면 절대 여기 다시 오지 못했을 거예요. 현우는 바다 안개를 응시하며 대답했다. 저도 지훈 씨 덕분에 용기를 내고 있어요. 사실 저도 도망치고 있는 게 있거든요. 지훈은 의아한 표정으로 현우를 보았다. 항상 단단해 보이던 현우에게도 말 못한 상처가 있음을 직감했다. 현우는 쓴웃음을 지으며 주머니에서 낡은 열쇠고리 하나를 꺼냈다. 이건 제가 잃어버린 친구가 선물해 준 거예요. 우리는 부산항에서 같이 일하던 동료였죠. 현우의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몇 년 전 태풍이 몰아치던 밤에 항구에서 사고가 있었다고 했다. 현우는 친구의 위험을 감지했지만 거센 바람 소리에 묻혀 제때 경고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을 안고 살아가고 있었다. 제가 조금만 더 빨리 소리를 질렀더라면, 아니면 제가 그날 비번이 아니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저를 매일 밤 괴롭혔어요. 지훈 씨가 과거의 기억을 보고 싶다고 했을 때 사실 저도 제 기억 속의 그 항구로 다시 돌아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현우의 눈동자의 고인 슬픔은 지훈이 가진 것과 닮아 있었다. 지훈은 이제 자신이 현우의 손을 잡아줄 차례임을 깨달았다. 현우 씨, 그건 현우 씨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는 신이 아니잖아요. 그날의 바람이 너무 컸던 거지. 현우 씨의 목소리가 작았던 게 아니에요. 지훈의 말에 현우는 잠시 멈칫하더니 고개를 숙였다. 타인에게는 그렇게 쉽게 해줄 수 있는 말이 정작 자신에게는 왜 그렇게 어려웠는지 모르겠네요. 두 남자는 서로의 아픔을 거울처럼 비춰보며 한참을 앉아 있었다. 부산의 바다는 두 사람의 고백을 묵묵히 받아내며 파도를 밀어 올렸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저물기 시작했다. 오렌지빛 노을이 바다 위를 덮으며 세상 모든 상처를 보듬는 듯한 장관을 연출했다. 지우는 문득 가슴 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터지는 느낌을 받았다. 그것은 해방감이었다. 단순히 과거를 기억해낸 것이 아니라 그 기억을 공유할 수 있는 누군가가 생겼다는 사실이 주는 거대한 위안이었다. 현우 씨, 우리 이제 돌아가 볼까요? 원래의 나로 돌아가는 건 힘들겠지만 적어도 어제보다는 나은 내가 된 것 같아요. 지훈의 제안에 현우는 환하게 웃으며 일어섰다. 두 사람은 다시 시장통을 가로질러 나갔다. 들어올 때와는 달리 지훈의 발걸음은 힘찼다. 길가에 핀 작은 들꽃도 상인의 거친 손길도 이제는 아름답게 보였다. 지훈은 카톡방을 열어 자신의 상태 메시지를 바꿨다. 혼자가 아니라는 건 함께 기억을 나눌 사람이 있다는 것. 지훈은 현우와 함께 지하철역으로 향하며 다음 약속을 잡았다. 이번에는 현우의 친구가 잠들어 있는 항구 근처의 공원에 가기로 했다. 서로의 아픔을 교환하며 그들은 조금씩 삶의 온도를 회복해가고 있었다. 지하철역 입구에서 헤어지기 전 현우가 지훈의 손을 꽉 잡았다. 지훈 씨, 오늘 정말 고생 많았어요. 우리 내일은 더 웃으면서 만나요. 지훈은 현우의 손에서 느껴지는 온기를 잊지 않으려 힘주어 대답했다. 네, 현우 씨. 내일 봬요. 부산의 밤거리는 여전히 분주했지만 지훈은 더 이상 그 소음 속에서 길을 잃을까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의 곁에는 보이지 않는 선으로 연결된 진정한 친구가 생겼기 때문이었다. 지훈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편의점에 들러 따뜻한 캔커피 2개를 샀다. 하나는 자신을 위해, 그리고 다른 하나는 내일 만날 친구를 위해. 다음 날 아침, 지훈은 약속 장소인 영도 대교 인근의 작은 공원으로 향했다. 어제 자갈치 시장에서의 경험이 지훈에게는 수십 년간 닫아 걸었던 문을 여는 열쇠였다면 오늘 현우와 함께 가기로 한 곳은 현우의 가슴속 깊이 박힌 가시를 뽑아내는 여정이 될 터였다. 지훈은 현우가 자신에게 보여주었던 그 흔들림 없는 인내심을 떠올리며 이번에는 자신이 현우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겠다고 다짐했다. 약속 장소에 나타난 현우는 평소보다 조금 더 긴장한 기색이었다. 항상 단정하던 머리카락은 바람에 조금 흐트러져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다. 지훈은 어제 산 캔커피를 내밀었다. 아직 따뜻해요, 현우 씨. 현우는 커피캔의 온기를 느끼며 희미하게 웃었다. 고마워요, 지훈 씨. 사실 어제 잠을 좀 설쳤거든요.
그곳에 다시 갈 생각을 하니 마음이 자꾸 요동치더라고요. 지우는 현우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였다. 제가 옆에 있잖아요. 우리 천천히 가요. 두 사람은 영도의 가파른 언덕길을 올라 항구가 내려다 보이는 공원으로 향했다. 부산항의 전경이 한눈에 들어오는 이곳은 아름다웠지만 현우에게는 비극의 현장이었다. 현우는 한 벤치 앞에 멈춰 섰다. 저기 아래 보이는 부두예요. 저기서 제 친구 민석이가 사고를 당했어요. 현우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그는 민석과 함께 꿈꿨던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다. 나중에 돈을 많이 벌면 같이 작은 낚싯배를 한 척 사서 부산 앞바다를 누비자던 소박한 꿈들. 하지만 그 꿈은 한순간의 돌풍과 함께 차가운 바닷속으로 침몰해버렸다. 현우 씨, 그때의 상황을 저에게 구체적으로 말해줄 수 있나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고통을 밖으로 꺼내어 언어라는 옷을 입히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정체 모를 괴물이 아니게 된다는 것을 지훈은 어제의 경험으로 알고 있었다. 현우는 심호흡을 하더니 그날 밤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거대한 컨테이너 선이 들어오던 밤이었고, 신호 체계에 문제가 생겨 민석이 위험한 구역으로 들어갔다는 것. 그리고 자신은 반대편에서 그를 보았지만 몰아치는 파도 소리와 기계 소음 때문에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전달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제가 조금만 더 빨리 달려갔더라면, 아니면 그 친구가 내 목소리를 들을 수 있게 더 크게 울부짖었더라면. 현우는 결국 무릎을 굽히고 앉아 얼굴을 파묻었다. 지우는 현우의 옆에 나란히 앉아 그의 떨리는 등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어떤 위로의 말도 지금의 현우에게는 닿지 않을 것을 알았기에 지우는 그저 침묵으로 그 고통의 무게를 함께 견뎠다. 한참이 흐른 뒤 지훈이 입을 열었다. 현우 씨, 민석이라는 분은 현우 씨가 이렇게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는 걸 원할까요? 현우가 고개를 들었다. 눈가는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지우는 이어서 말했다. 제가 어제 시장에서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는 과거의 사건을 바꿀 수는 없지만 그 사건을 기억하는 지금의 나는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민석 씨는 현우 씨의 목소리가 작아서 못 들은 게 아니라 그저 그날의 운명이 너무 가혹했던 거예요. 현우 씨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그 목소리는 분명 민석 씨의 마음속에 닿았을 거예요. 지훈의 말은 현우의 가슴속 굳게 닫힌 빗장을 두드렸다. 현우는 주머니에서 어제 보여주었던 낡은 열쇠고리를 꺼냈다. 민석이 생전에 좋아했던 푸른색 돌이 박힌 투박한 물건이었다. 지훈 씨, 사실 저는 이 열쇠고리를 볼 때마다 그날의 비명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지훈 씨랑 같이 여기 서 있으니까 이상하게 민석이랑 같이 웃으며 술 한잔하던 기억이 더 먼저 떠오르네요. 현우의 눈에서 눈물이 툭 떨어졌다. 그것은 회한의 눈물이 아니라 정화의 눈물이었다. 지우는 현우의 손을 꽉 잡았다. 이제 그만 보내줘도 돼요. 민석 씨도 현우 씨가 행복해지길 바랄 거예요. 두 사람은 공원 매점에서 국화꽃 한 다발을 샀다. 그리고 부두가 가장 잘 보이는 난간으로 가서 꽃잎을 하나씩 바람에 날려보냈다. 하얀 꽃잎들이 부산의 푸른 바다 위로 흩날렸다. 잘 가라, 친구야. 이제 나도 좀 살아보련다. 현우의 고백은 짧았지만 단호했다.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온기가 차올랐다. 지우는 자신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깊은 감동을 느꼈다. 나를 구하기 위해 친구를 찾았는데 오히려 누군가를 위로하며 나 자신이 치유되고 있었던 것이다. 공원을 내려오는 길, 두 사람의 발걸음은 한결 가벼워졌다. 지훈 씨, 우리 오늘 저녁엔 광안리 쪽으로 갈까요? 거기 제가 아는 아주 맛있는 횟집이 있거든요. 현우의 제안에 지훈은 환하게 웃으며 응했다. 좋습니다. 오는 제가 살게요. 현우 씨 덕분에 저도 제 아내 아이를 잘 달래줬으니까요. 그들은 지하철 안에서 시시콜콜한 농담을 주고받았다. 30살과 32살, 적지 않은 나이지만 그들은 마치 처음 세상을 마주하는 소년들처럼 들떠 있었다. 광안리 해변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다. 화려한 광안대교의 조명이 바다 물결 위에 형형색색의 빛깔을 수놓고 있었다. 지우는 그 빛들을 보며 생각했다. 기억이라는 건 어둠 속의 조명 같은 것이라고. 너무 밝으면 눈이 부셔 앞을 볼 수 없지만
적절한 온도의 조명은 우리가 걸어갈 길을 비추어 준다고. 현우와 마주 앉아 소주잔을 기울이며 지우는 처음으로 자신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다. 제가 예전에 좋아했던 그림을 다시 시작해 볼까 봐요. 그동안은 손이 떨려서 붓을 잡지 못했는데 이제는 그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우는 진심 어린 박수를 보냈다. 멋진 생각이에요, 지훈 씨. 첫 작품은 꼭 저에게 보여주셔야 합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대화를 나눴다. 술기운 때문이 아니라 서로의 존재가 주는 편안함에 취해 있었다. 지우는 문득 휴대폰을 꺼내 자신의 카톡 아이디 친구해를 보았다. 누군가에게는 그저 유치한 아이디였을지 모르지만 그 간절한 외침이 현우라는 소중한 인연을 불러왔음을 그는 안다. 밤바다를 배경으로 두 사람은 사진을 한 장 찍었다. 사진 속의 지우는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에 갇힌 우울한 청년이 아니었다. 옆에 서 있는 현우 역시 죄책감의 무게를 내려놓은 홀가분한 표정이었다. 지우는 깨달았다.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것은 과거의 상처가 없던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안고서도 웃으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임을. 부산의 파도는 여전히 밀려오고 밀려갔지만 이제 그 소리는 지훈에게 더 이상 이별의 노래가 아니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고동 소리였다. 광안리의 밤바다는 낮보다 더욱 찬란하게 빛났다. 지훈과 현우는 횟집을 나와 모래사장을 따라 천천히 걸었다. 파도가 밀려와 운동화 끝을 적실 듯 말 듯 다가왔다. 물러가기를 반복했다. 지훈은 문득 멈춰 서서 수평선을 바라보았다. 현우 씨, 처음 제가 그 글을 올렸을 때 정말 누군가 나타날 거라고 믿었을까요? 아마 아닐 거예요. 그냥 마지막 비명 같은 거였죠. 그런데 이렇게 현우 씨가 제 옆에 있네요. 지훈의 고백에 현우는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잔잔하게 미소 지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훈 씨. 저도 누군가 나를 이 굴레에서 꺼내 주길 바랐지만 정작 제가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 용기는 없었거든요. 지훈 씨의 그 유치한 아이디가 아니었다면 우린 평생 서로를 모르고 살았겠죠. 두 사람은 해변가 벤치에 앉아 편의점에서 산 따뜻한 캔커피를 다시 나눠 마셨다. 이제 주제는 과거의 아픔이 아니라 다가올 내일에 대한 이야기로 옮겨가 있었다. 지훈은 오랫동안 멈춰두었던 화구 박스를 다시 정리할 계획을 세웠고 현우는 민석과 함께하지 못한 바다 여행을 이제는 즐거운 추억 여행으로 바꿔보겠다고 다짐했다. 지훈 씨, 우리 다음 주말에는 범어사에 가볼까요? 거기는 바다와는 또 다른 평온함이 있거든요. 겨울산의 공기를 마시면 머리가 아주 맑아질 거예요. 현우의 제안에 지훈은 기쁘게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제가 도시락이라도 싸올게요. 시간은 어느덧 자정을 넘겼지만 두 사람의 대화는 끝날 줄 몰랐다. 지훈은 31살이라는 나이가 무겁게만 느껴졌던 예전과 달리 이제는 무엇이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충분히 젊은 나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카톡 프로필 사진을 아까 현우와 찍은 사진으로 바꿨다. 그리고 상태 메시지도 짧게 수정했다. 다시 시작, 친구와 함께. 그 문장을 적는 지훈의 손가락 끝에 힘이 실렸다. 예전에 그는 과거라는 감옥에 스스로를 가둔 채 열쇠를 버린 수감자와 같았지만 이제 그 열쇠는 현우라는 이름의 우정으로 다시 태어나 지훈의 손바닥 위에 놓여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하철 막차 안에서 지훈은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눈빛에 생기가 돌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도 스스로 빛을 내는 눈동자였다. 그는 문득 깨달았다. 자신이 찾던 원래대로의 모습은 어머니의 손을 놓치기 전에 어린아이가 아니라 상처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누군가의 손을 잡을 줄 아는 지금의 어른이라는 것을. 아픔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일부로 받아들여질 때 비로소 치유가 시작된다는 것을 말이다. 다음 날 아침, 지훈은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다. 창틈으로 새어 들어오는 부산의 아침 햇살이 유난히 눈부셨다. 그는 가장 먼저 현우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좋은 아침입니다, 현우 씨. 오늘부터 다시 그림 공부 시작해보려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 답장이 왔다. 응원합니다, 지훈 씨. 제 초상화부터 예약해도 될까요? 지훈은 소리 내어 웃었다. 혼자 거울을 보며 웃는 것이 어색하지 않은 아침이었다. 그는 먼지가 쌓여있던 이젤을 펴고 새 캔버스를 올렸다.
첫 번째 붓질은 어떤 색일까? 아마도 오늘 아침 하늘처럼 맑고 푸른 부산의 바다색일 것이다. 지우는 붓을 들고 창밖을 내다보았다. 저 멀리 바다가 보였다. 예전에는 슬픔의 심연처럼 보이던 그 바다가 이제는 수많은 생명을 품고 일렁이는 거대한 요람처럼 느껴졌다. 지우는 캔버스 중앙에 작은 점 하나를 찍었다. 그것은 시작을 의미하는 점이었고 고독을 끝내는 마침표이기도 했다. 그는 이제 안다. 살아가다 또다시 아픈 기억이 그를 괴롭힐 때가 오겠지만 그때마다 자신에게는 달려와 줄 친구가 있고 자신 또한 누군가에게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부산의 31살 청년 지호는 그렇게 진짜 어른이 되어가고 있었다. 아픔을 보고 그것을 인정하고 타인과 온기를 나눔으로써 원래의 자리로 돌아온 것이다. 아니, 원래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아름다운 자리로. 그의 휴대폰에는 여전히 친구해라는 아이디가 살아있었지만 이제 그것은 외로운 구조 신호가 아니라 행복을 나누는 연결고리가 되었다. 지훈의 방 안에는 어느새 따뜻한 물감 냄새가 퍼지기 시작했고 창밖의 부산항은 힘찬 백고동 소리와 함께 새로운 하루를 활기차게 열어젖히고 있었다.